최신 IT 이슈를 쉽게 빠르게 알아보는 이수다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진행했던 배용균 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저 혼자서 진행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양자보안입니다. 이 주변을 둘러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개인정보를 도용당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토스에서 본인도 모르게 게임 아이템의 결제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19로 널리 확산된 비대면 서비스를 악용해서 억대에 이르는 대출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도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이 금전적 손해로 이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모바일에서 송금이나 쇼핑을 또 안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자유롭게 하면서 내 정보의 도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TV에서 가짜 김연아가 진짜 김연아 행세를 하면서 개인 정보를 빼내려다가 들통나는 갤럭시 A 퀀텀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시대에 훨씬 강력한 보안 기술이 등장했다고 하니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양자보안입니다. 이 기술의 정확한 명칭은 양자난수 생성 기술입니다. 즉 양자를 이용해서 난수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풀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양자는 아마 마블 어벤져스나 이런 여러 SF 영화에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최소 단위로 쓰이는 명칭입니다. 이 양자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 등 매우 불규칙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래서 예측이 또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수에 쓰이는 건데요. 그리고 난수는 무작위로 뽑히는 수를 얘기합니다. 이 무작위성 때문에 난수는 이 컴퓨터 보안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은행 앱으로 송금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보안카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안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들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이 쉽게 숫자를 맞춰서 악용할 수가 있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규칙을 알 수 없는 난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난수가 그래서 규칙이 없이 아무렇게나 돼 있으면 있을수록 보안은 오히려 더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불규칙한 양수와 양자와 그리고 난수를 함께 쓰면 보안이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까지는 일반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무작위 난수만으로도 보안이 꽤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클라우드처럼 컴퓨터 여러 대를 한꺼번에 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난수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작위라고는 하지만 이 난수 또한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수만 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현재의 보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자를 이용해 난수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된 건데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컴퓨터보다 성능이 매우 높은 것처럼 난수 생성에도 양자를 이용하면 무작위성을 크게 높여 보안을 훨씬 튼튼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자 난수 생성을 적용하면 아무리 빠른 컴퓨터를 쓴다고 해도 난수를 추적해서 정보를 도용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보안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려면 아직은 해야 될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함께 만든 이번 양자 보안 기술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열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열쇠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그에 맞는 자물쇠가 있어야 비로소 완벽한 보안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갤럭시 A 퀀텀에 내장되어 있는 양자 보안 자물쇠, 즉 양자 난수 생성 기술로 열 수 있는 보안 인증을 따져보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SK텔레콤 회원들이 이용하는 TID 로그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SK페이 생체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인증 서비스인 이니셜이 있죠. 이렇게 총 3개의 보안 인증에서 양자난수 생성 기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자가 많은 패스라든가 또는 공유인증서
또는 이제 사설 인증인 카카오페이 인증과 같은 데에서는 아직 양자 보안이 적용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SK텔레콤에서는 이 첨단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물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개발 키트도 무료로 공개를 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삼성전자 말고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 그리고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전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자율주행 기업들과 함께 양자 보안 기술을 쓰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물쇠가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이 양자 보안 기술을 탑재한 열쇠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양자 보안을 이용해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갤럭시 A 퀀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노출해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양자보안 자물쇠로 곳간을 잠궈 놓았다 하더라도 열쇠를 사방에 흘리고 다닌다면 금방 털리지 않을까요? 보안에 있어서 양자는 거들 뿐이라고 기억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의 좀 더 슬기로운 보안 생활을 위한 수칙이겠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